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4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언더오버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풋볼 살롱이 야심차게 런칭을 한 프로토 언더오버 전문 코너인 쌀 언더 오빠를 향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쌀 언더 오빠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인 서른도 씨의 사랑의 트위스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쪽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적중의 트위스트를 함께 추자는 의미에서 코너명을 지어봤고, 쌀롱의 쌀과 언더오버의 언더, 이 언더가 설 운도의 운도와 어감이 비슷한 점이 있고, 언더오버의 이 오버가 이 오빠와 어감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트로트는 설운도, 프로토는 쌀 언더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제가 조금은 재미있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프로토 언더 오버 전문 분석 코너명을 지어봤습니다. 이 쌀 언더 오빠가 최근에 세리아 A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언더 오버 적중률을 기록을 했고, 지금 라리가, 분데스리가 그리고 EPL까지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해서 언더 오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이 언더 오버 예측 결과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 쌀 언더 오빠의 차별화된 언더 오버 예측 기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검증된 해외 통계 사이트에서 공수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데이터의 조합과 해석을 통해서 조금은 유의미한 수치를 도출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라는 것이 과거의 산물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 수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은 해당 팀이 홈과 원정에서 경기를 펼칠 때 몇 골이나 넣을 수 있을까, 또한 몇 골이나 실점을 할 것인가 미래를 예측을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거의 산물이라는 단점을 조금은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쌀 언더 오빠, 이 언더 오바 예측 결과를 빠르게 확인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언더 오버 예측 결과 표를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굉장히 빠르게 캡처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공지사항, 회원 멤버십 전용 공지사항을 통해서 해당 예측 결과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지를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해당 언더오버 예측 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풋볼살롱 멤버십 설명 동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풋볼살롱 멤버십에 대한 혜택을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시청을 해주시고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자랑하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죠. 현미경 분석에서 제가 활용하는 직접 만든 이 한글 파일 자료를 유튜브 분석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카페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가입을 하셔서 이 회원분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 프로토와 승무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역시 이 해당 카페를 통해서 수시로 자료를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언더오버뿐만 아니라 승무패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언더오버라는 것이 데이터 지향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풋볼살롱이 최근에 이 쌀 언더오빠 분석 기법에서 추가를 한 것이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는 분석 기법에 있어서 그러한 변수에 가중치를 둬서 어떤 예측 결과가 그래도 안정성이 높은가, 어떤 분석 결과가 리스크가 가장 적은가를 따져본 이 리스크 점검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언더 오버 예측 결과뿐만 아니라 해당 그 예측 결과의 안정성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 리스크 점검표까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설명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엑셀 시트가 바로 풋볼살롱이 새롭게 런칭을 한 쌀 언더 오빠 분석 기법 엑셀 시트입니다. 첫 경기를 예로 들어서 분석 기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EPL, 라리가,
수요일, 목요일에 펼쳐지는 주중에 펼쳐지는 라리가 EPL 경기는 언더 오버 예측 결과만 빠르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셰필드와 뉴캐슬 경기로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써 놓은 것이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 부분인데 해당 부분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이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 봤을 때 2.5 오버 경기를 얼마나 펼쳤는가를 비율을 나타낸 것이 바로 두 번째 파트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맞대결 2.5 오버 비율, 두 팀이 맞붙었을 때 과거에 2.5 오버 경기를 얼마나 했는가를 나타낸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파트 맞대결 전적은 과거를 나타내는 데이터이고, 2.5 오버 비율, 홈과 원정에서의 2.5 오버 비율과 평균 득점, 올 시즌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펼쳐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예측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언더 오버 분석에는 지금 현재, 과거,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분석을 살펴드리면 홈에서의 기대 득점과 원정에서의 기대 득점을 더하게 됩니다. 셰필드가 홈에서 경기를 펼치는 홈팀이기 때문에 셰필드가 홈에서 과연 몇 골이나 넣을 것인가를 나타낸 1.04골 홈 기대 득점과 원정팀 뉴캐슬이 원정에서 몇 골이나 넣을 것인가라는 원정 기대 득점을 합친 것이 1.78골로 2.5 언더가 나왔습니다. 이 득점과 득점을 더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셰필드와 뉴캐슬의 경기가 2대2로 끝이 났을 경우에는 해당 전광판에 쓰여져 있는 2대2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쓰여져 있는 점수가 홈팀의 득점이고 오른쪽에 쓰여진 점수가 원정팀의 득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득점과 득점을 더했을 때 해당 경기에 그날의 스코어가 나오게 되고, 실점과 실점을 더해도 그날의 전광판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쓰여져 있는 것이 홈팀의 득점인 동시에 원정팀의 실점이고,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것이 원정팀의 득점인 동시에 홈팀의 실점이기 때문에 실점과 실점을 더했을 때도 해당 경기에 그날의 스코어가 나오기 때문에 득점과 득점을 더하고 실점과 실점을 더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 득점의 합 같은 경우에는 1.78골로 2.5 언더가 나왔고, 기대 실점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의 기대 실점 합은 3.47골로 2.5 오버가 나왔습니다.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평균 득점은 1.64골로 2.5 언더가 나왔고, 평균 실점은 3.07골이 나왔기 때문에 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라고 볼 수 있는 기대 득점과 평균 득점, 기대 실점과 평균 실점 파트에서는 언더 오버 결과가 2대2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갔을 때 홈과 원정에서의 2.5 오버 비율을 따졌을 때 이 셰필드가 올 시즌 홈에서 2.5 오버 경기를 25%밖에 하지 않았고, 뉴캐슬 역시 홈에서는 67%나 되는 2.5 오버 경기 비율이 원정만 가면 14%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2.5 언더가 유력하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파트 맞대결 전적에서의 2.5 오버 비율은 50%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파트에서 조금은 면밀하게 비교를 해 봐야 하는데, 이 2.5 언더 오버 기준이 되는 2.5를 기준으로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의 편차를 구해 봤습니다. 2.5에서 1.78을 뺀 편차가 0.7이고 3.47에서 2.5를 뺀 편차가 0.97이기 때문에 기대 득점, 기대 실점 파트에서는 이 기대 실점의 데이터가 조금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차가 큰 것이 아무래도 데이터가 안정성이 높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대 득점 실점 파트에서는 2.5 오버가 조금은 입김이 세고, 반대로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 같은 경우에는 편차를 내봤을 때 2.5 언더 쪽의 편차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여전히 우열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파트에서 언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석 파트 중에서 언더 쪽이 그래도 유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셰필드 뉴캐슬은 그래서 2.5 언더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번리 대 맨유는 똑같은 분석 메커니즘에 의해서 2.5 오버를 예측을 했고, 이 세 번째 울버햄튼과 에버튼의 경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 이 세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2.5 오버가, 두 번째 파트에서는 2.5 언더가 나왔기 때문에 1대 1인 상황에서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언더 오버 유무가 결정이 되는데, 이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5 오버가 세 군데나 2.5 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5 오버를 예측을 해야 하는데, 저는 2.5 언더 쪽을 예측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세 파트가 2.5 오버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대 실점과 평균 득점의 수치가 2.51 걸로 편차가 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2.5 오버가 불안하다고 볼 수 있고, 편차가 0.01밖에 없는 상황에서 울버햄튼의 핵심 공격수인 포덴세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양 팀의 평균 득점, 특히 울버햄튼의 홈에서의 평균 득점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포덴세라는 핵심 공격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평균 득점의 이 데이터가 조금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고, 반대로 기대 실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편차가 0.01인데 최근에 에버튼이 수비적인 밸런스가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풀백 자원들의 이 부상 이탈로 인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풀백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풀백 자리에 중앙 수비수 자원을 투입을 하면서 수비 밸런스도 꽤나 안정이 됐었던 에버튼입니다. 물론 지금 리카디뉴와 홀게이트 그리고 콜먼 같은 주전급 풀백들이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이 풀백들도 공격적으로 전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에버튼이 지금 원정에서만큼은 올 시즌 홈에서 63%의 2.5 오버 경기를 펼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원정에서는 38%로 언더 2.5 오버 경기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 쪽에 핵심 공격수 포덴세가 나오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서 평균 득점의 데이터가 신뢰성이 조금은 깎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저는 울버햄튼과 에버튼은 2.5 언더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제가 EPL 라리가 경기들을 쭉 언더 오버 예측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셰필드와 뉴캐슬은 2.5 언더, 번리와 맨유는 2.5 오버, 울버햄튼과 에버튼은 2.5 언더, 맨시티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3.5가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3.5 언더가 예측이 됐고, 2.5 오버가 기준이었을 때는 2.5 오버가 유력하게 나왔지만 3.5로 기준치가 높아졌을 때는 맨시티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 분석 파트 중에서 두 가지 분석 파트에서 3.5 언더가 나왔기 때문에 맨시티와 브라이튼은 3.5 언더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2.5 오버가 예측이 됐고, 세 가지 분석 파트가 모두 2.5 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2.5 오버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고, 아스날과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세 가지 파트에서 모두 2.5 오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2.5 오버가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빌라, 토트넘, 아스날과 크리스탈처럼 이 세 가지 분석 파트에서 세 가지가 모두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에는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안정성 리스크 점검표에서 별표 3개의 안정성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라리가 두 경기도 마저 예측을 해드리면, 그라나다와 오사수나는 2.5 언더, 아틀레티코와 세비야 역시 2.5 언더를 받습니다. 이 아틀레티코와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2.5 오버 경기 비율이 낮았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48%의 2.5 언더 2.5 오버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언더 비중이 52%로 높았습니다. 첫 번째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 파트에서도 우열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팀 모두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점에서 2.5 언더를 예측을 해 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4회차 수요일 목요일에 들어온 EPL 라리가 경기 언더 오버 예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복식이 없기 때문에 승무패, 일반 승무패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더 오버, 승무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들은 언더 오버로 접근을 해서 일반 승무패와 핸디캡 그리고 언더 오버를 적절히 섞으셔서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하실 것을 이 권장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언더 오버를 해드렸고, 내일은 제가 수요일 목요일에 들어온 EPL 라리가
제가 오늘 언더오버를 분석을 해드린 이 언더오버 뿐만 아니라 일반 승무패 분석까지 조금은 미니 승무패 느낌으로 준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언더오버 결과를 말씀드린 것과 함께 제가 내일 현미경 분석으로 다뤄드릴 일반 승무패 결과까지 조합을 하신다면 프로토 승부식 4회차에서 의미 있는 적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프로토 승부식 4회차 EPL 라리가 현미경 분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